네, 잘 들리시죠? 아, 네네. 잘 들리신다고 쳐주셨네요. 그래도 뭐 제가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2시에 시작할게요. 지금 58분인데 저도 이런 거 좀 많이 안 하다가 하게 돼서 좀 어색하긴 하네요. 지금 줌에는 34분 계시고 유튜브에는 한 68분 정도 계시네요. 유튜브를 더 선호하는구나. 좀 이따 질문해 주시면 유튜브랑 줌이랑 최대한 많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유튜브가 약간 한 20초 정도 느리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남겨주시면은 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니네, 매니저는 못 가십니다. 매니저는 못 가요. 놀라셨어 지금. 그냥 아프셔서 못 가요. 안녕하세요. 이거 꺼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마이크 켜져 있는 거. 내가 켰나 보다. 제가 최대한 길지 않게 하고 질문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많이 들어볼까 합니다. 길 닫고 와야 돼요. 뭐 요약본 안 적으셔도 돼요. 지금 이거 제가 녹화하고 있고 42 서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쪽에서도 요거 공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지금 라이브 되면 아마 녹화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그대로 놔둘게요. 시작하기 전에 홍보하자면 44비츠 채널이 유튜브라서 저희 당근마켓 직원이랑 아는 분들 몇 분이 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접수가 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에서 CTO 하고 있는 정창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42 서울 테크 세미나를 하게 됐고요. 그래도 가서 직접 만나보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이것저것 좀 색다르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근마켓 성장과 개발 스택의 변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참가자 음소거를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한번 그러면 음소거 해주세요. 잠깐만요.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시스템과 동일. 안 되지. 음소거 잘 되셨나요? 네, 참가자분들은 다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너무 많아서 제가 줌에서 음소거 해주시고 제가 이게 안 되네요. 네. 음소거를 안 하시면 잡음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다른 잡음이 아이고. 음소거를 제가 강제로 하지가 못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중간에 또 잘 안 들리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 당근마켓 성장과 개발 스택의 변화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CP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저는 유튜브도 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그럽니다. 아까 지금 방송 중인 44비츠 유튜브는 이제 아는 분들하고 하고 제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 취미로 유튜버도 하고 거기에 막 개발 이야기도 하고 뭐 IT 기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팟캐스트는 또 개발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하면서 살고 있어요. 개발을 좋아하지만 그 와중에. 그리고 전북대학교에서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요.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관련 질문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신입사원으로 네이버 기업 서비스에 들어가는 데이터들과 API로 내려주고 어드민 만들고 이런 백엔드 개발을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은 이제 공동 창업해서 CT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소리가 들리신다고. 왜 제가 일괄 음소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제가 음소거를 할 수 있네요. 제가 몇 개를 찾아서 음소거를 눌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몇 분은 음소거가 안 되지? 아, 음성이 아예 안 들어오신 분이 있고 지금은 음소거가 다 된 것 같네요. 아, 아이폰이랑 지강이란 분도 음소거. 네, 음소거. 음소거 왜 안 되지? 아이폰이라고 되신 분이 이게 음소거가 안 되네요, 제가. 입장 시 자동 음소거라는 옵션이 있나요? 이게 회사에서만 쓰다 보니까 오디오 설정만 있는 것 같네요. 네. 제 설정인데 네네 중간중간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당근마켓을 이제 3명이서 호스트가 음소거할 수 있다고요? 왼쪽 아래? 호스트가 음소거하는 걸 제가 지금 못 찾겠어요. 네, 서포트 한번 열어보고 하죠. 매니지 여기 있네요. 모두 음소거. 참가자가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네, 다 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네. 링크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은 당근마켓을 2015년에 창업해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도 잘 보이네요. 당근마켓 성장 히스토리라고 해서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약간 사무실 위주로 제가 적어봤고 제가 인원수는 제대로 못 적었는데 2015년 7월에 판교장터라고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회사 구성원들끼리 중고거래하는 서비스였고 실제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사내 중고장터가 엄청 활발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직원들이 업무 시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쿨매가 올라오면 거의 뭐 1분 이내에 다 팔릴 정도? 그래서 개발자들은 실제로 이거를 하겠다고 했던 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 때 똑같은 아이템으로 하겠다고 했던 팀이 2개 더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는 회사 첫 오피스텔이 강남에 있는 부티크 모나코라는 좀 이뻐 보이는 오피스텔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3명에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회사 이름은 N42였어요. 회사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냥 뭐 무슨 유명한 책에 40이라는 숫자가 좋다 그래서 그냥 N42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당근마켓으로 회사 이름 그 서비스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판교의 회사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당신 근처에 마켓을 열겠다는 의미로 판교의 아파트 단지까지 확장하면서 이름을 당근마켓으로 바꿨습니다. 네, 지금 다들 42 이야기 하시는데 저도 그러고 보니까 지금 42 서울이랑 똑같은 그 42네요. 네, 맞아요. 유명한 책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그 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당근마켓을 하게 됐고 이때도 계속 부티크 모나코라는 강남역 오피스텔에서 개발을 했고 참고로 이때 개발은 지금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이 서버 레일즈 개발을 했고 한 분은 기획자고 제가 원래 서버 개발자인데 아이폰을 취미로 개발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iOS 개발하고 안드로이드는 외주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교의 백현동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이때 이사했던 거는 판교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고 저희가 판교 베이스로 많이 하다 보니까 판교 가면
뭔가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2년이나 있게 됐고 저희가 투자를 두 번째 받을 때쯤에는 회사 이름도 당근마켓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건 스타트업에도 많은데요. 처음에 회사를 차릴 때는 서비스가 뭐가 잘 될지 모르고 서비스가 다른 걸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이름하고 회사 이름을 잘 안 맞추는데 저희는 이때쯤에는 당근마켓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회사 이름도 당근마켓으로 바꿔버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서초동의 작은 건물에 있다가 작년 6월에 지금 강남역 1번 출구에 있는 사무실로 이사를 했는데요. 초기에 3명이었고 이 두 번째 2015년에는 한 6, 7명 그리고 백현동에서는 10명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작은 건물에서는 25명까지 있었고 지금 당근마켓 강남역에서는 10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무실인데 지금 60명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런 PR 자료를 잘 안 내다가 이제 PR 자료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네, 이 영상 나중에 또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제된 저희가 보도자료로 내놓은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2015년, 16년, 18년 MAU가 계속 늘어나요. 참고로 밑에 이제 다운로드나 누적 가입자나 거래액을 적긴 했지만 이런 거는 저희 입장에서 전혀 중요한 지표는 아니고요. 이 월간 사용자 수만 주요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페이스북이나 소셜 네트워크 다 마찬가지예요. 다운로드로 이야기하는 앱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700만 MAU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외부에서 볼 때 이야기고 실제 내부 지표로 봤을 때는 이런 식의 그래프입니다. 훨씬 더 가파르고 저희 성장이 다 보이죠. 저희가 2015년 시작할 때부터 뭐 멋있는 데이터 분석 툴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드민에서 로그 기반으로 사용자 MAU를 뽑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보시기에 2015년에서 뭐 2017년 사이가 뭐 잘 성장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 때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그래프도 지금처럼 생겼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 성장 단계별 당근마켓의 개발 스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이야기를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개발 언어 및 스택 기준으로 성장 시기별로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당근마켓 최초 시작할 때는 루비 온 레일즈라는 개발 언어와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를 썼죠. 정확히는 루비 온 레일즈를 썼고 썼던 이유는 그때 공동 창업자도 레일즈 할 수 있었고 저도 레일즈를 취미로 했어요. 그분도 저랑 같이 네이버에 있었는데 네이버에서는 루비 온 레일즈 쓰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그냥 재밌어서 레일즈를 배운 거고 레일즈가 훨씬 좋은 것 같아서 빨리 만들 수 있어서 했던 거고 그래서 루비 온 레일즈에 올렸고 2015년에는 사실 AWS를 많이 쓰지 않았는데 그때도 네이버에서는 AWS 전혀 쓰지도 못했지만 저는 개인적인 관심과 앞으로 세상이 바뀔 것 같다는 그런 것 때문에 회사가 시작할 때 서버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AWS EC2에 직접 올리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어떻게 보면 잘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 상태로 계속 갔어요. 거의 2년 동안은 서비스 트래픽이 다 받칠만 했습니다. 레일즈 뭐 기본적인 우리가 어마어마한 기술 스택을 안 쓰더라도 뭐 100만 안 되면은 다 커버 가능합니다. 개발적으로 대부분 뭐 언어가 부족해서 언어 성능이 느려서 서비스를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서비스가 안 크고 서비스가 사라질 뿐이죠. 그런데 저희가 2018년 2월쯤에 인프라나 AWS 쪽 관심 많은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트래픽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 그분이 오셔서 테라폼이라는 걸로 AWS 인프라를 정비하고 AWS의 VPC 개념을 적용하면서 막 작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운이 정말 좋았죠.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분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당근마켓 와봤더니 제가 그냥 EC2에 막 손으로 올리고 있었던 거죠. 서버를. 그래가지고 이때 이분이 오셔서 이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기반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성장해도 크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운이고 그 다음에 AWS에 저희가 도커를 도입한 게 2019년입니다. 얼마 안 되죠. 요즘에 이제 시작부터 도커로 띄우는 분들도 많은데
그리고 아까 말했던 2018년 초에 들어오신 분이 김대권님이라고 한국에서 도커 코리아 거의 처음 시작하고 네이버 D2에서도 도커 발표하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도커를 그때까지 도입하지 않았죠. 작년 초까지. 도커가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에 맞는 상황에서 저희는 도입하려고 했던 거고, 이 2019년 초에는 트래픽이 보면 또 많이 늘었잖아요. 이때 이 작업을 안 해놓으면 앞으로 힘들겠다는 생각 때문에 노력을 해서 도입했던 거고, ECS라는 서비스도 저때 도입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또 저때 도입 안 했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좋게 저희가 기술 선택을 잘했던 것 같고요. 사실 도커로 도입하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아요. 기존의 카피스트라노 기반으로 AWS EC2에 배포하던 거 대비 개발자들은 훨씬 힘든 게 많습니다. 도커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 뭐 서버에 직접 접속한다거나 로그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예전 방식대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힘들지만 트래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고, 네, 지금은 카피스트라노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서버가 60대고 그 위에서 컨테이너가 아마 레일즈는 한 2개씩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막 100 몇십 대를 카피스트라노로 배포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는 들었지만 서버 160개나 뭐 100대에다가 SSH가 이렇게 동시에 때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저희는 그때 한 50대 정도였는데 SSH 하나가 꼭 실패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롤백 돼요. 왜냐면 서버 하나가 배포 실패했으니까. 이런 잡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서버를 늘리는데 카피스트라노 방식은 한계가 있었지만 적어도 100만 MAU 근처까지는 버틸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제 2019년 6월에 채팅 서버를 저희가 분리하기로 하고 고 언어를 도입합니다. 여기서 채팅 서버가 저희 트래픽 중에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웹 서비스에서 DB가 병목이거든요. 언어는 병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트래픽이 낮을 때는 데이터베이스가 병목인데 채팅의 메시지나 채팅방 이런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 언어를 어떤 걸로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때 마침 고를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정말 운이 좋은 거죠. 고를 할 줄 아는 인원이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때 오신 분이 할 줄 알아서 이 작업을 시작해서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1년은 아니고 한 7, 8개월 걸리신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작업이었고, 단순히 고언어로 도입해서 바꾼 것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도 기존의 RDB를 쓰다가 다이나모DB로 근본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 트래픽이 1000만이 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이때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 7월쯤 또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레일즈 개발자들을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물론 카카오나 이런 데 잘하는 레일즈 개발자분들도 많지만 이때만 해도 저희 서비스에 유명하지도 않았고 오시려는 분도 많이 없었고, 또 요즘에 학교에서 막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레일즈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배우는 타입스크립트를 도입해보자 이런 시도를 시작했고, 이때도 마침 타입스크립트를 잘 하시는 분이 한 분 왔기 때문에 그분 덕분에 도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로 몇 개 프로젝트를 새로 하면서 시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트래픽이 급증하는 와중에 정말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많은 작업을 하고 있어요.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증도 레일즈로 붙어있던 거를 떼내고 데이터베이스 분리시키려고 그러고, 메인 피드도 이제 정렬을 RDB로 할 수 없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고, 지역 서비스, 이미지 업로드, 뭐 감사 로그,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이 트래픽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와중에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트래픽적인 관점이에요. 다 플랫폼 팀이 하는 것들인데,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래픽 줄이는 게 아니라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바로 다음에 이거와 동시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도 계속 하고 있어요. 지역 광고로 돈도 벌어야 돼서 그쪽도 개발하고 있고, 소상공인 지역 업체 정보도 끌어모으고 있고, 재난지원금이나 마스크 이런 선거, 지역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쪽에서는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을 막 분리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또 새로운 걸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서비스 쪽에서는 중고거래나 동네 생활 관련된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동네 생활, 뭐 백과, 뭐 비매너 사용자 신고 운영 개선 이런 작업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세 군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트래픽 대응해야 되니까 지금 서비스 개발하지 말고 트래픽 대응하는 것만 집중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린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자 먼저 이거에 집중하는 거 아니고 서비스만 개선하자 이것도 아니고 세 개가 동시에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잠깐 들어왔으니까 재난지원금이 사용 가능하게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재난지원금을 우리 동네에서 어떤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아주는 간단한 프로젝트였어요. 한 2, 3일 정도 걸리셔서 개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당근마켓의 인원 직원 수 그래프입니다. 아까 보면 트래픽 늘어나는 그래프에 비하면 직원 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죠. 2015년에 9명이나 됐나요? 9명 안 될 텐데 아무튼 계속 이 사람들이 다 서비스를 운영했고 최근 트래픽이 늘어나는 와중에도 직원들을 그렇게 많이 늘려서 개선하지는 않고 자동화나 개발로 좀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필요하고요. 이 그래프는 제가 크레딧잡에서 가져왔어요. 제 내부에 뭐 인사 플랫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서 크레딧잡에서 가져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작업들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장애 없이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수없이 많은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8년 장애가 있고 2019년이 있고 20년이 있잖아요. 저 작업들을 하니까 장애도 많이 늘어나요. 트래픽이 많아서 개선하다 장애 나고 새로운 서비스 만들다가 장애 나고 또 새로운 시도하다가 장애 나고 그렇지만 장애 난다고 저희가 멈출 수는 없고 장애를 최소화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제 흔히들 말하는 달리는 기차에 바퀴를 갈아 끼운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런 느낌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개발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개발적인 아키텍처, 완벽한 거, 뭐 성능이 빠르고 좋은 거 이런 거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또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를 계속 성공시켜야 돼서 이거에 집중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 기반 시스템을 소홀히 하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없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차를 멈추지는 못하고 계속 갈아 끼우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말이 계속 이제 헛도는데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질문을 좋은 거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해서 제가 미리 받은 질문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질문들을 많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스타트업 개발자의 다양한 케이스와 현실을 알고 싶다고 이제 질문해 주신 게 있는데 스타트업 개발자라고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도 다양한 케이스라 그랬는데 풀스택 개발을 더 선호할 수도 있고 혹은 전문 영역의 개발, 검색 개발이나 DBA 이런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트업 개발자라고 포털 대비 뭐 더 풀이 넓다거나 좁다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트업의 이제 현실은 항상 다릅니다. 좋은 현실도 있고 사실 스타트업인데 안 좋은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적어도 좋은 현실만 보고 살아서 나쁜 현실을 전달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네이버로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좋은 환경에서 일했고 또 거기 출신 분들이 창업한 데를 봤기 때문에 나쁜 현실을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죠. 근데 제가 들은 걸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고를 보다 보면 스타트업에서 신입 개발자에게 요구하는 역량과 중견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스타트업도 진짜 최고의 개발자를 채용하고 싶습니다. 작은 회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회사에서 줄 수 있는 연봉이 적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타협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최고의 개발자 스펙을 당연히 쓰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도 지원 안 한다. 이 회사 이름값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씩 낮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봉이 많은 거는 일반적으로 경력에 좀 연동되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많지 않은 젊고 새로운 개발자들을
채용하고 싶으니까 근데 약간 경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성장 가능성을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채용 공고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스타트업도 제일 좋은 개발자 뽑고 싶어하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다른 점은 하나 있겠네요. 대기업에서는 톡톡 튀는 개발자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풀스택 개발자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거든요. 그쪽을 침범하는 거를 싫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일반적으로 뭐 내가 데이터베이스도 잘 알고 데이터베이스도 좀 건드리고 싶은데 큰 회사에 가면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자체를 막아놓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컬럼 추가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요.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당근마켓에 너무 취업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당근마켓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 당근마켓은 사실 개발을 좋아하고 잘하시는 분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을 좋아하지 않으면 뭐 제가 알려드린다고 해서 그대로 한다고 해도 같이 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개발을 좋아해서 개발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개발자라는 직종이 최근에 돈도 많이 벌고 취업도 잘 되니까 하고 싶은 건지 좀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기술적인 면은 이제 좀 물어보셨잖아요. 뭐 풀스택을 하는 게 좋냐 장기적으로. 근데 그런 거보다는 내가 진짜 지금 개발을 좋아하는지 그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고민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초에 질문하셨던 기술적인 거는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고 싶다. 작은 스타트업의 초기 제품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 요즘에 많이들 쓰시는 타입스크립트 혹은 레일즈 이런 풀스택 개발 언어, 프레임워크 이런 걸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 같은 경우는 이제 풀스택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서버에 약간 치중되고 자바도 약간 서버에 치중되거든요. 근데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타입스크립트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풀스택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초기 제품을 레일즈도 마찬가지예요. 레일즈도 그 데이터베이스부터 뷰까지 루비로 약간 통합되어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레일즈 쪽에 풀스택 개발자가 많은 이유도 그런 건데 저도 자바는 해봤지만 자바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약해요. 왜냐면 적어도 템플릿 언어 쪽에 보면 템플릿 랭귀지가 다 별도 랭귀지예요. 자바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없고 물론 JSP가 있지만 그래서 내가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고 싶다. 그런 회사에 가고 싶다. 완전 초기에. 그렇다면 풀스택 개발자를 지향하면서 타입스크립트나 레일즈를 하는 게 좋죠. 레일즈는 사실 말씀을 좀 못 드리겠는데 의외로 아직도 레일즈로 초기에 시작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카카오 출신들이 창업한 회사는 레일즈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야기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트래픽이 큰 서비스나 기술적으로 완전 파고드는 개발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러면 고나 자바 같은 걸 배우시면 좋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그거에 맞는 스택을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지방대학의 비전공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해서 애플의 경우 뭐 개발자의 40%가 고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시선인지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도 이제 전북대학교 지방에 나왔고 컴공이 뭐 그렇게 유명한 학교도 아닌데요. 적어도 제가 2008년에 네이버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12년 넘는 시간 동안 지방대라서 내가 뭐 차별받고 있다. 지방대라서 내 연봉이 낮다. 이런 거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안 들었겠죠. 오히려 이제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어린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 뽑고 싶은데 유명한 카이스트나 막 이런 대학을 내가 나왔으면 그쪽에 연줄이 있어서 데려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냥 그런 건 그냥 들고 마는 거고 그런 학력 이런 건 상관이 없었어요. 진짜 적어도 개발자들은 고졸이나 학력 이런 거는 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한 3년 차 신입이나 뭐 3년 차 미만의 주니어 때는 뭐 채용이나 이런 게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아무래도 서류를
개발자들이 직접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력이 없는 것 같은데 카이스트네? 그러면 뭔가 한 번 더 볼 여지는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개발을 하면서 3년 동안이나 내가 개발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지? 말이 좀 이상한데 3년 정도 개발하면 실무에서 그때부터는 학력이 의미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개발을 진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학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학력이 좋은데 개발을 안 좋아해요. 그러면 뭐 기획이나 다른 포지션으로 빠질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겠죠. 네, 잠시만요. 네네, 다른 분, 네, 한기님이 저희 회사 분인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요. 네. 맞아요, 저분 저희 회사 분인 것 같아요. 저분은 고졸이고 학부를 휴학하셨는데 스타트업이나 뭐 이건 스타트업 대기업을 따질 게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말하는 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포털과 스타트업 이런 데는 크지 않고 있을 수는 있다. 최초 입사 시에. 하지만 그게 평생 가진 않는다. 내가 개발을 계속 잘하고 좋아하면 그거는 설사 있더라도 2, 3년 후에는 없어진다고 봐요. 근데 2, 3년 후에도 계속 있다. 그럼 내가 개발을 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회사가 이상한 회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로 이직하시면 돼요. 내가 진짜 개발을 잘하면 다른 데 이직할 수 있습니다. 학력 상관없이. 심지어 요즘에는 학력 없이 이력서 내는 분들도 많아요. 나이도 없이. 그렇다고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네, 개발자로 살아가면서 느낀 학력의 영향 이것도 이제 비슷한데 또 비전공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저도 학부제라서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전기과학 테크를 열심히 타고 있었어요. 그래도 개발이 재밌어서 1학년 때부터 뭐 OS나 뭐 이런 거 뭐 미닉스 만드는 과목 이런 거 다 들었습니다. 학부제라서 다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전기기사 시험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졸업하려고 이력서 내고 전기기사 시험 보다 보니까 이걸로는 평생 못 살겠더라고요. 재미없으니까. 월급 벌고 살 수는 있는데 재미있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컴공으로 바꾸고 올해 이렇게 일하고 있죠. 근데 네이버 가서 느낀 게 뭐냐면 문과생도 많아요. 개발하시는 분 중에 문과생도 있고 뭐 다른 다른 전공하신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뭐 삼성 같은 경우는 그냥 똑똑한 사람 뽑아서 삼성 SDS 교육센터 넣어서 개발시키잖아요. 그래도 개발 잘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비전공이라고 내가 비전공이라 좀 차별받을 수 있으려나? 뭐 이런 생각 필요 없습니다. 아까 학벌이랑 똑같아요. 한 3년 정도 지나면 개발 실력만이 모든 걸 이야기해 줍니다. 네, 그리고 개발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술 수준. 네, 잠시만요. 보통 신입 채용할 때 기덥 계정을 보는 편인가요? 하셨는데 네, 당연히 봅니다. 네, 당연히 보고요. 물론 기덥 계정을 이제 하나하나 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신입은 이력에 보면 일반적으로 뭐가 없잖아요. 대학교 졸업했는데 뭐 내가 무슨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런 게 있겠어요. 기덥에 가서 이거저거 다 살펴봅니다. 혹시나 저희도 이분이 좋은 사람인데 놓칠까 봐 기덥이나 블로그나 있는 건 다 뒤져보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개발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기덥에 잔디 심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잔디 심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잔디 심은 게 다 기덥 이슈밖에 없고 뭐 내가 뭐 TIL밖에 없다면 좋게 볼 수는 없겠죠. 물론 TIL은 좋은 거죠. TIL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다 보여요. TIL 같은 거 보면. 그래서 꼭 기덥을 이 사람이 오픈소스에 기여했다. 뭐 코드 보려고만 보는 건 아니고 여러 측면에서 봅니다. 근데 저희 회사도 개발 잘하는 분들 보면 기덥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많아요. 기덥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개발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술 수준, 스타트업 회사의 단점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회사 기준으로 그냥 이야기 드리자면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적어도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본 서비스를 운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즘에 이력서를 많이 보다 보면 뭐 유튜브 클론, 인스타그램 클론 이런 거 많이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그냥 흘려 보내는 것 같아요. 클론 만드는 건 별로 크게 와닿지 않고요. 그런 거 말고 간단한 블로그 서비스더라도 내가 필요해서 만들고 내가 직접 1년 정도 운영해 본 사람 이런 분들이 좋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 운영을 하다 보면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이 뭔지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뭐 저나 선배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내 서비스를 1년 동안 코드 조금씩 바꾸면서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그게 사실 경력이에요. 경력직 개발자들도 별거 없거든요. 그 1년 넘게 2년 넘게 운영해 본 경험인데 개발자들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고, 스타트업 회사의 단점은 저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막 적었는데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른다거나, 이건 사실이니까요. 혹은 누군가 알려주는 게 없다. 아까 말했다시피 적은 인원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누가 알려주면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성장 가능성, 혼자 알아서 잘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유리하고요. 또 프로세스가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업무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뭐 내가 입사했는데 뭐 휴가는 1년에 며칠이고 뭐 출퇴근은 며칠이고 뭐 몇 시에 하고 뭐 뭐죠? 노동자의 날은 쉬는지 안 쉬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결제를 올렸는데 결제를 뭐 누구 뭐 부장님이 해주고 뭐 과장님이 해주고 이런 건 없겠죠. 그냥 말하면 그냥 막 해버리는 거고, 슬랙에 말했더니 그냥 해버리고, 이런 뭔가 프로세스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당근마켓은 이제 추천 모델에 버트 모델을 적용하는 것처럼 딥러닝에 적용하는데, 백엔드로 입사해서 버트나 이런 딥러닝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본인이 맡은 직무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하면 누가 막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근마켓 서비스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서비스의 성장세나 할 일이 워낙 많아서 본인 직무를 월등히 해내면서 다른 일까지 하려면 그만큼 엄청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남들이 뭐 잘 시간에도 본인 업무를 다 끝내야지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머신러닝 팀이 뽑는 기준과 백엔드 서비스 팀이 뽑는 기준이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적어도 당근마켓에 왔으니까 이 소스 코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 메인 업무를 소홀히 하고 뭐 머신러닝 이쪽만 하다 보면 애초에 이 본래 팀에서 성과를 안 좋게 보겠죠. 네. 어떨 때 이 사람이 개발을 좋아하는구나라고 느끼시냐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그냥 감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기덥도 보고 이 사람이 썼던 블로그, 뭐 트위터도 가끔 다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하게 이거를 좀 좋아하는구나, 개발을.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그 파워풀인가요? 그 책 이런 거 보다 보면 면접관의 감이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가 좋아한다면 그게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아무튼 이거는 본인 직무를 훌륭히 완수하고 다른 걸 하면 누가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건 스타트업 개발자 이제 다양한 현실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네, 이건 저도 이제 왜 썼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큰 기업 가는 거냐 아니면 스타트업 가는 게 좋냐 이거 물어보신 건데, 이런 거 고민하시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 이걸 명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스타트업이 더 좋은지 아니면 대기업 포털이 더 좋은지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 서비스 바닥부터 서비스가 불완전하더라도 좀 허접해 보이더라도 다 만들면서 성장해보고 싶다, 이러면 무조건 스타트업 가야 되고, 나는 정해진 프로세스에서 정확하게 완벽한 개발을 하고 싶다, 이러면 포털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이라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VC 같은 투자자들도 모든 지표를 다 봐도 10%의 확률로 성공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에 가서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은 항상 실패 가능성을 고려하고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iOS 앱 개발과 뭐 UI 디자인이라는 기술 가지고 초기에서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어보셨는데, 서비스의 성공과 성장은 개발력과는 약간의 연관관계가 있지만 큰 관계는 없습니다. 서비스의 성장은 기술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의 고민을 하지 말고 그 서비스 자체에 대한 근본 고민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부에 파이썬도 사용하고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파이썬은 그 머신러닝 쪽에서 데이터 정제나 뭐 이런 거 하실 때만 쓰고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파이썬을 사용할 도입을 고려한 적도 없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이야기 들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빨리 만드는 데는 파이썬보다 레일즈가 훨씬 좋아요. 장고 같은 경우도 레일즈를 따라 만들었고 파이썬에 있는 플라스크도 루비 쪽 생태계에 있는 시나트라를 따라 만드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가 안 뽑혔으면 도입을 고려했을 것 같은데 레일즈로 저희가 성장할 때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지금 시점에는 파이썬 개발자 구하기도 레일즈만큼이나 똑같이 어려워서 타입스크립트 개발자 구하기가 더 쉽죠. 뭐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레일즈 액티브 레코드 이런 거 봐보세요. 코드가 좀 지저분하고 비정형화돼 있을 수는 있어도 빠른 속도 개발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진짜 빨리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파이썬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럼 다음 거 당근마켓 기업 내부 문화는 저도 잘 모르겠고 당근마켓은 일하기 좋은 문화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 이런 거를 강조하기보다 일하는 데 집중하고 그걸 도와주는 문화. 그래서 그 외 일반적인 뭐 복지 같은 거는 대부분이 이제 네이버 카카오 출신들이 많아서 그쪽을 따라가려고 해요. 뭐 경조사나 뭐 휴가 이런 것들. 근데 어쨌든 당근마켓의 문화라고 하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 네, 우선 유튜브는 이거 다 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스타트업의 현실적인 장단점도 이 밖에 있다고 하는데 스타트업의 장단점 진짜 많이들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단점은 명확해요. 언제 망할지 모른다. 장점은 스타트업은 성공하면 돈을 진짜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초기 멤버로 들어가서 스톡 옵션을 받으면 진짜 대박 벌 수 있고 내가 그 스타트업과 똑같이 잘 성장할 수만 있으면 일반 대기업에서는 내가 팀장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스타트업에서는 훨씬 빨리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고 내가 일을 진짜 미친 듯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일을 적당히 하고 좀 여가 생활도 즐기면서 욜로 하고 싶다 그러면 포털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잠깐 물 좀 먹을게요. 네, 스타트업은 이제 좋은 문화를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쨌든 대기업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빠른 서비스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 자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효율적으로만 일하면 대기업보다 야근 안 하면서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 강도는 대기업보다 훨씬 셀 거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타트업 가야지 더 맞으실 거예요. 난 여유롭게 일하고 싶은데 돈 많이 버니까 스타트업 아무튼 여유롭게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포털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빨리 끝내볼게요. 최신 보안 트렌드는 저도 잘 모르고 최근에 보니까 적어도 한국에서는 정부 정책 준수가 보안 트렌드입니다. 한국의 특수 상황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시더라도 기술적으로 정부에서 원하는 가이드라인에는 맞추셔야 됩니다. 네, 당근마켓 신입 개발자로 취업하는 방법은 개발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본인이 좋아하는 만큼 좋아만 하지 말고 노력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도커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도커에 뭘 사용해 보셨나요? 했을 때 사용 안 해보신 분도 있고 도커 런만 해보신 분도 있고 뭐 쿠버네티스까지 다 띄워보신 분이 있고 그 차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이 기술을 좋아하는지 개발을 좋아하는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뭐 연예인 좋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연예인은 그냥 좋아할 수 있고 연예인 팬클럽에 가입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열심히 좋아하시는 분이 열심히 노력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한두 번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또 지원하시면 또 그때 될 수 있고요. 네, 우선 여기까지 제가 적어놓은 건 했고 벌써 40분인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되니까 질문들을 최대한 많이 읽어드릴게요. 우선 유튜브가 좀 느리니까 먼저 읽어드리면
네, 서비스 성장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판교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때 비슷한 서비스가 많았다고 하셨는데 당근마켓이 유독 크게 성장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판교장터 처음 시작할 때 경쟁자가 지금 회사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플리마켓이라고 있었습니다. 판교에 회사 있던 분들은 아실 텐데 똑같았어요. 똑같이 판교 거기서 시작했고 우리가 열심히 그분들이 만들고 있는 거 알았어요.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좀 회사 다니면서 해서 좀 오래 걸리겠지 했는데 저희가 앱스토어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가 오픈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시장 선점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내 프로필 페이지도 없이 댓글 기능 하나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날 자정에. 그때 플리마켓 서비스는 디자인도 엄청 좋았고 카카오의 디자이너분이 하셨고 개발도 엄청 잘 돼 있었고 아이폰, 안드로이드 다 엄청 고수분들이 했어요. 아이폰 저는 제가 대충 했고 안드로이드 외주로 했잖아요. 그래서 앱은 허접했지만 성공의 유무는 결국 아까 말했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는 다 퇴사한 상태로 서비스를 계속 개선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도. 근데 이제 플리마켓 그쪽은 카카오 직원들이 조금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막 이제 나와서 같이 창업하자 그랬는데 뭐 그런 게 잘 안 돼서 그런 상황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쪽은 서비스 개선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됐고 또 다른 한 팀은 만든다고만 했지 실제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때까지. 근데 저희 아는 팀이 2개나 만들어 버리니까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가 크게 성장한 이유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었고 기술적인 차이가 아니라 그리고 그때 바라보는 방향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2개 서비스 하시던 분들은 회사의 중고거래 이런 것들을 집중하셨고 당근마켓은 애초에 창업할 때부터 창업자 3명 다 지역 서비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중고거래로 보이지만 우리는 지역 서비스 만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 지역 서비스가 빛을 발하면서 더 큰 것 같아요. 중고 서비스로만 붙었으면 중고나라 번개장 더 이기기 어렵죠. 당근마켓이 지금 거기보다 트래픽이 더 많은 이유는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때 플리마켓 만드셨던 분 중에 2분은 저희 초기 거의 5번째, 6번째 멤버로 들어오셨어요. 그분들 그때 상황이 좀 그런 상태라서 그쪽 서버 개발자랑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을 저희랑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하셨고 실제 그분들 덕분에 서비스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이쪽 볼게요. 줌에서 나이가 많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했는데 사실 나이가 많으면 이건 솔직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뭐 30 정도 되면 괜찮은데 지금 제 나이가 막 38 이러거든요. 38인데 막 신입이다 이러면 사실 좋게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해온 이 기술과 이력서 여러 가지 내가 개발 좋아하는 이게 잘 남아만 있다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똑같은 기술과 똑같은 경력 이 2분이 있고 한 분은 뭐 20살이고 한 분은 40살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20살 분에게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네. 그리고 또 유튜브에 스타트업 내부의 개개인의 성과 평가와 보상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그냥 이렇게 이 사람 일 잘하네 못하네 이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능력제라는 겁니다. 나이는 생각하지 않고 능력만 좋으면 연봉 경력 상관없이 연봉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김병윤 님이 본인의 팀원을 어떻게 구하셨나요 하셨는데 본인의 팀원이라고 있는 지금은 플랫폼 팀 제가 하고 있는데 당근마켓 초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지인의 지인입니다. 지금 60명인데
물론 채용해서 뽑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인 이렇게 뽑았습니다. 특히 숫자가 적을 때 당근마켓 유명하지도 않고 믿음이 없을 때는 누가 오겠어요, 지금 당근마켓에. 그럴 땐 결국 지인들, 아는 분들 이렇게 소개받고 내가 알았던 사람 중에 소개받아서 이분한테 막 오라고 하고,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 이제 플랫폼 팀에 AWS는 이제 클라우드나 인프라 많이 하는 분들은 대부분 AWS 유저 그룹에서 많이 모셔왔고, 제가 예전부터 인프라 스터디 했던 데서 모셔왔어요. 루비 온 레일즈 스터디 했던 분들도 모셔왔고,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스터디하고 공부했지만 결국 그때 제가 네이버 분당에 있을 때 주말마다 막 마포에도 가고 평일 저녁에 강남에도 와서 공부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지금 그 멤버들 데려오는데 도움이 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튜브에도 당근마켓 개발 쪽 인원은 전체 인원 구성 중 비율을 물어보셨잖아요. 한 6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지금 60명 중에 한 40명 정도? 예전엔 더 높았는데 이제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다른 직군들도 많이 필요해서 좀 늘어나곤 있는데 여전히 한 60% 이상은 됩니다. 그리고 당근마켓 앱 사용 경험이 너무 좋았다고 내부 기획자 포지션이 따로 있냐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플리마켓에서 오셨던 두 분이 프로덕트를 진짜 관심 있게 잘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개발자와 서버 개발자와 안드로이드 개발자 이렇게 있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많이 노력하셨고, 대표들도 마찬가지고 또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 기획자가 없는 상태로 이 사용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이 기획자인데 그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기획자가 없어서 혹은 있어서 이런 건 아니고, 기획자가 없어도 그 개발자나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다 노력해서 지금까지 이뤄오신 거고, 최근에는 이제 기획자 포지션이 조금씩 뽑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앱 사용 경험은 그냥 사용자만 생각하면서 계속 만들었습니다, 서비스를. 네, 그리고 줌에 이제 개발 배우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돼가는 새내기인데, 신입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개발을 몇 년 정도 하신 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 이제 프로그래머스 거기 인터뷰에도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군대 가서 학교를 뭐 다시 갔다 그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셔서 아마 학교에서 개발한 것만 한 2년 될 것 같아요. 해커톤도 하셨는데. 그렇게 오셨고, 또 다른 한 분도 군대에서 조금 개발하신 것 같고, 회사가 학교가 컴공이긴 했지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딱히 뭐 다른 회사 경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들어오기 2년 전에 컴공으로 가신 분도 있다는 거죠. 개발을 좋아하기만 하면 뭐 10년 배웠네, 뭐 초등학교 때부터 개발했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 스택을 도입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나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다 고민하는 것 같아요. 개발자 풀이 넓은지, 혹은 지금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언어인지, 일반적으로 하는 고민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쪽 생태계가 좋은지. 그것보다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개발자들이 이걸 좋아하는지, 그걸 실제로 할 사람이. 네. 지금 저희 회사 에어컨이 안 나와서 더운데, 루비 세미나를 다시 재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했는데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도 그쪽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저희 서비스 팀 쪽에 루비랑 레일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이어받으시면 하지 않을까? 네,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세간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백엔드 개발자보다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프론트 개발자가 백엔드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약간 영역이 달라요. 기술이 떨어져서 프론트엔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자 서비스 만드는 걸 좋아하고 사용자와 접점이 있고 싶어 하는 분들이 프론트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난 백엔드 만들고 싶은 분들이 백엔드 하는 거예요. 물론 죄송해요.
어저께 뭐 율무차를 먹었더니 이게 목에 걸려가지고. 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프론트는 프론트대로 잘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디자이너랑 개발자를 서로 비교하지 않잖아요. 프론트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프론트 개발자 중에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백엔드 개발자 중에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내가 프론트를 하고 싶은데 그런 인식 때문에 안 하고 이러지는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네, 당근마켓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젠지 이제 줌에 물어보셨는데 이건 좀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창업할 때부터 이미 멤버들이 너무 좋았고 그 이후에도 돈 걱정 없이 열심히 개발했고 투자도 적절할 때 잘 받았고 서비스가 성장하는데 좋은 분들도 많이 왔고 지금까지는 크게 힘들 때가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부터 힘든 시기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 좋은 케이스죠. 스타트업인데 별로 고생도 안 했고 물론 열심히 노력은 했어요. 열심히 개발은 했지만 엄청 힘든 기억은 사실 없습니다. 유튜브에 전환호님이 이제 당근마켓은 웹에 비중을 두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하셨는데 요즘은 모바일 세대잖아요. 그리고 저희 타겟층들이 웹을 쓰지도 않고 웹을 만들어도 굳이 좋을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웹을 요구하는 사용자들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웹은 위치 추적이 힘들 것 같은데요. 당근마켓은 위치 정보 기반이라 이건 이제 개인 생각이라고 말하셨는데 꼭 위치 추적 때문은 아니에요.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용자가 원했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사용자가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네, 스터디가 언급되었는데 확실히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모여서 공부하는 것보다 효율이 나지 않더라고요. 홍콩에 팁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그냥 시간을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빨리빨리 못 배워서 진짜 대학교 때 컴퓨터 계속 재밌게 한 이후로는 새벽 3시 전에 잔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도 좀 힘들었지만 거의 새벽 3시에 잔 적이 없어요. 아침에 좀 늦잠 자서 한 9시쯤, 10시 이렇게 일어나긴 하는데 그만큼 시간을 저는 좀 많이 투입하는 타입이었고 모여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가서 그냥 내가 좀 다운돼 있고 이거 계속 공부해야 되나 이런 힘든 시기에 다른 사람들 보고 다시 힘을 얻고 그런 용도가 컸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어마어마한 걸 배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줌에 천천히 다 물어보세요. 어차피 한 4시까지 할 거 생각하고 있어서 당근마켓 팀의 구성과 각 팀이 하는 일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크게는 플랫폼 팀이 있어서 플랫폼 팀이 인프라나 채팅 이런 인증 같은 근간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트래픽 대응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팀은 돈 버는 새로운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라든지 지역 광고 이런 거 하고 있고 서비스 팀은 서비스 저희 중고거래 동네 생활 이런 것들 만드는 데 집중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 뭐 마케팅이나 뭐 경영 지원 이런 것들 이런 팀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팀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국가 진출하는 거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네, 채용 공고를 보니까 레일즈 개발자를 신입으로 뽑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뽑을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런가요? 저희가 신입이 없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딱히 신입이라고 안 뽑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머신러닝이랑 아마 자바 쪽만 없을 것 같은데 신입이 저희가 신입이라고 적어놓은 것도 못해도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신입이어도 그냥 여러분이 지원해도 된다 이 정도입니다. 기준은 그냥 경력이랑 거의 똑같이 본다고 생각해 주세요. 물론 성장 가능성이 내 경력을 커버할 수는 있지만 신입이라고 뭐 더 낮은 기준을 가지고 채용하진 않아요. 네네. 처음 언어로 파이썬을 배우는 것은 개발을 위해서는 별로 안 좋은 선택일까요? 하셨는데 저가 개발을 그냥 재밌어서 했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했는데 제가 처음 배웠던 언어가 파이썬입니다. 파이썬 재밌었어요. 그리고 지금 공동대표하는 그분이랑 네이버에서 같은 팀에 잠깐 있었을 때 그분 레일즈가 좋다 그러고 저는 파이썬 장고 좋다 그러고 막 싸운 건 아니고 그냥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파이썬이 문자열 처리는 확실히 좋아요. 근데 저도 레일즈를 해보니까 서비스를 빨리 만드는 데는 레일즈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잘 할 수 있는 언어 배우세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느 정도는.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 서비스는 수익 창출 모델이 어떻게 되나요? 네. 당근마켓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광고 모델로 돈 벌고 있어요. 동네 사람, 특정 동에 광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은 당근마켓이 거의 유일합니다. 페이스북은 그냥 좌표 찍고 반경인데 당근마켓은 판교동, 정자동 이렇게 정확하게 광고할 수 있어요. 분당구 이렇게 광고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제일 가치 큰 IT 기업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다 광고로 돈 벌고 있습니다. 또 줌에서 유튜브 볼게요. 당근마켓 성장 과정 말씀해 주시면서 플랫폼 언어 도입하신 경우를 설명해 주시면서 든 생각인데요. 개발자로서 거듭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현재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초보자 입장에서 접하기 어려운 새로운 언어를 파고드는 게 나을까요? 이런 건 많이 고민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것저것 해보고 내가 포털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자바를 하시고요. 무조건 SI 회사나 포털, 삼성 이런 데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무조건 자바 하시고 그 외에 내가 뭐 만드는 거 해보고 싶다 그러면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언어든 어떤 웹 프레임워크든 한쪽을 판 다음에 그걸로 서비스를 1년 정도 운영해 보면 나머지 언어 배울 때 훨씬 쉽습니다. 고민할 시간에 트랙을 정해서 빨리 서비스를 만들어 보세요. 간단한 거라도 내가. 맥, 윈도우, 리눅스 어느 거 쓰시나요? 했는데 개발할 때는 맥 쓰고요. 서버는 리눅스에 돌죠, 당연히. 그리고 집에서 제가 유튜브 편집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윈도우 써요. 근데 앞으로 개발을 점점 윈도우로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SL2 나오고 그래서. 근데 참고로 레일즈 할 때는 무조건 맥 써야 됐어요. 레일즈를 윈도우에서 개발하거나 그러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세팅하는데 한 달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일즈를 하실 거면 무조건 맥을 쓰세요. 전에 라인 베트남에서 유사 서비스를 출시했던 게 논란이 됐는데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라인이 그거 접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뭐 서비스들은 비슷한 게 많이 나오니까 크게 신경은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는 접으셨어요. 그리고 앱 관련 질문이 괜찮으시다면 동네 생활은 몇 명이 기다려야 오픈되는지 알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 당근마켓에 동네 생활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서비스 만드신 분들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모여야지 오픈해 줄까 이거를 그 대기 신청 받으면서 판단하고 계세요. 왜냐면 50명이 할까 100명이 할까 이런 걸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이것도 학습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언젠가 오픈할 거다. 그분들도 아직 고민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 서비스는 수익 창출 모델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기술 면접을 볼 때 물어보는 질문의 수준이 때때로는 굉장히 딥하게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기본 기술 지식은 어디까지 공부하고 알아야 할까요? 본인이 뭐 면접을 위해서 딱히 뭘 공부해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것도 이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동안 어떻게 배웠는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단순한 질문인데 사실은 이걸 어디까지 알고 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수준을 파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해시드맵 예전에 보면 링크드 리스트 막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저희는 안 물어보는데 그래서
그런 기본 알고리즘이 물어보는 회사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책 하나 있거든요. 그런 책 하나 정도 보시고 그 외에는 내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경험해보세요. 1년 정도 내 자체 서비스를. 그러면 사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답이. HTTPS를 적용하는 거나 서버 배포할 때 뭐 제로 다운 타임 배포하는 거나 프론트로 치면은 셋 타임아웃을 했을 때 정확히 3초 안에 실행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 다 겪어보면 많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에 대응하시기보다는 개발자로서의 내 서비스 만드는 능력을 키우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인턴 기준으로 면접 때 기대하는 역량과 지식 수준을 여쭤보셨어요. 이제 그건 저희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 인턴은 사실 인턴이라고 딱히 못하는 분을 뽑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인턴도 똑같아요. 인턴에게 바라는 기술 수준도 똑같은데 다만 인턴은 회사에 오면 겪어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의심될 때 조금 더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 인턴으로 이 정도지 뭐 인턴으로 한다고 못하는 사람을 뽑겠다 이런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인턴도 잘해야 돼요. 저희는. 그래서 실제로 인턴 하시고 전환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 실력이 떨어졌다고 뽑진 않았거든요. 저희가 이력서 지금 프로그래머스 뭐 인턴 이런 거 하면 막 직군별로 지금 한 100명씩 막 들어오거든요. 자바 200명 들어오고 하는데 그분 중에서 다 걸러서 한 명도 안 뽑을 때도 있고 한 명 뽑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RDB보다 다이나모 DB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학에서는 당연히 RDB 배웠고 요새 관공서는 뭐 티베로 DB나 큐브리드 있는데 다이나모 DB는 그 트래픽의 확장이 무한정 가능해요. RDB는 로우가 뭐 몇억 건, 몇십억 건 막 늘어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RDB를 샤딩해서 DB를 여러 개 띄우거나 막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가 뭐 1억 명일 때, 1000만 명일 때, 10만 명일 때, 10,000명일 때 다 달라요. 그 서비스에 운영하는 방법이 RDB는. 근데 다이나모 DB는 애초에 파티션이라고 따로 저장하는 그런 로직이 있어서 거의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서비스가 계속 확장하려면 다이나모 DB 같은 걸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다이나모 DB 같은 거는 개발할 때 좀 힘들어요. 시간도 좀 더 오래 걸리고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개발할 때는 서비스가 뭐 10,000명, 10만 명도 안 돼. 그럼 그냥 RDB로 다 해도 됩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 상황과 트래픽을 다 가정했을 때 다이나모 DB를 쓰는 거고요. 서비스가 적을 때는 다 쓰셔도 되고 뭐 티베로 DB나 뭐 큐브리드 이런 것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거보단 그냥 MySQL이나 PostgreSQL 같은 일반적인 거를 많이 공부하세요. 티베로나 뭐 큐브리드 이런 거 쓰는 회사를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당근마켓 초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이버나 카카오에 보면 사내 중고장터가 진짜 잘 됩니다. 그거 보고 한 거고 지역 관련 서비스를 하겠다 이거는 그냥 애초에 창업자들의 생각이었고요. 그쪽에 대한 지금까지 일하면서 저는 네이버 지역 서비스를 하면서 이거는 네이버가 따라해도 우리가 잘할 수 있겠다. 지역 정보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 서비스를 하고 싶었는데 카카오나 네이버 중고장터가 잘 되네 하면서 약간 잘 엮인 케이스고요. 당근마켓이 회사 규모도 점점 커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술 이사직으로 계시면서 다른 업무 보시는 분들과 협업하면서 느끼는 고충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업무 보시는 분들에게 기술적 이해를 요청하는 편인가요? 맞아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직군들 보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점점 힘들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그쪽도 일 많고 저희도 다른 일이 많고. 근데 이제 뭐 열심히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고요. 저도 요즘에 개발을 좋아하는데 개발을 할 시간이 없어요. 거의 개발은 못하는 정도인데 그리고 그렇다고 다른 업무 뭐 마케터 분들한테
뭐 SQL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 뽑는 거나 이런 건 이야기 드리지만 기술적인 이해도를 많이 요구하진 않아요. 저는 그분들이 잘 모르면 제가 도와주면 되죠. 대신 그분들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잘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은 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서로 잘 안 되니까 뭐 디자이너도 개발 배워야 된다, 뭐도 개발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각자 직군의 기술이 워낙 뛰어나면 굳이 개발을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협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떨어졌는데 나중에 다시 지원하는 지원자도 있었나요 하셨는데 네, 있습니다. 한번 떨어지셔서 다른 스타트업에서 1년 동안 서버부터 앱까지 다 만들면서 운영하시다가 저희 당근마켓에 다시 오신 분 있고 또 프로그래머스에서 여름 인턴 신청하셨다가 그때는 안 됐는데 최종까지 오셨다 안 됐는데 그 바로 다음 6개월 있다가 윈터 코딩에서 또 지원하셔서 되신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래 공부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계속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의자에 계속 앉아 있고 누워서도 하고 뭐 그때는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 안 될 때도 아프리카 TV 틀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프리카 TV 그냥 몇 시간씩 틀어놓고 옆에 그냥 앉아서 계속 개발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딱 집중해서 잘하면 되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은 다 다른데 절대적인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시간 투자를 안 했는데 너무 똑똑해서 잘 배운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똑똑해도 시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좀 공부하는 게 느리다 그러면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나는 주말에도 놀고 뭐 평일 저녁에 TV 보고 드라마 보고 뭐 다른 것도 하면서 하루 8시간 열심히 공부해서 개발자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혹은 어느 정도 좋은 회사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개발을 좋아하는 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취미가 개발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결국 그분들하고 경쟁하는 거고 그분들 대비 내가 더 실력이 좋을 수는 없겠죠. 내가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으면. 네. 네, 이제 질문이 좀 많이 줄어드는데 iOS 앱 개발자로서 취직되더라도 막상 회사에서 앱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다른 부서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앱 개발 인력은 상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나요? 스위프트 언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력이 실제로 회사에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앱 개발 외에도 다른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까요? 이거 앱 개발은 저희도 어떻게 보면 앱 다 개발해놨고 최근에는 웹 기술을 좀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앱 개발자는 계속 부족합니다. 커지면 커지는 대로 복잡해서 개선해야 될 게 많고 소프트웨어 개발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TV에 들어가는 펌웨어나 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평생 잘 돌아야 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할 일은 많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어요. 앱 개발자들이 계속 할 일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앱 개발 말고 뭐 다른 서버 개발도 좀 배워볼까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건 본인이 끌리면 하시고 안 끌리면 앱 개발만 전문적으로 하셔도 돼요. 앱 개발자의 거의 최고봉이 되시면 됩니다. 굳이 다른 거를 내가 하기 싫은데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다른 분이 44비츠 잘 보고 있는데 기술 관련 유튜브나 팟캐스트 진행하는 팁이 있을까요? 물어보셨는데 팁은 없고 그냥 재밌어서 하니까 계속 하는 거. 팟캐스트도 회사에서 점심에 하는 거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것도 그냥 재밌어서 계속 하는 겁니다. 팁은 없고 내가 좋아하고 재밌으니까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제 유튜브도 지금 유튜브 붐 있기 전부터 2008년인가 9년인가 만들었더라고요. 영상도 거의 잘 안 올리면서 했는데 재밌으니까 했지 그걸로 돈 벌어야 되겠다 했으면
구독자 몇 명, 1000명도 안 돼서 포기했겠죠. 근데 계속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요. 개발도 마찬가지고. 네, 줌에 개발 중심이 아닌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을까요? 개발자 입장에서 사실 이건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발자라면 개발 중심의 회사에서 일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쇼핑몰이나 몇 군데들 있잖아요. 뭐 지그재그나 이런 데는 약간 예외 케이스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옷 파는 쇼핑몰인데 앱이 필요해서 개발자로 들어가면 힘들 거예요. 성장도 많이 안 되고. 근데 개발이 메인인 데를 가야지 내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다 마찬가지고 모든 회사의 결정사항이 개발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군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직군이 메인인 회사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장단점보다는 그냥 전 단점만 말씀드린 거고, 장점은 이제 다른 거에 대한 영역을 넓히는 건데, 그거는 개발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창업할 거면 뭐 그쪽 업계로 창업할 거면 거기 가서 경험하면 좋겠지만, 개발자로서는 좋을 게 많이 없을 거예요. 네. 줌에서 또 40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현업 개발자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요? 새로 지원한 사람이 40이 출신이라면 어떤 이미지가 될 것 같으신가요? 40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으로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40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가끔 들어서 알고는 있을 정도? 그리고 프로젝트 위주로 하신다는 거? 근데 이게 프로그램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고, 이 40이라는 프로그램은 이런 장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개발자들, 현업 개발자들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 것 같아요. 그 위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근데 40이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 같고, 그럼 그 위에서 내가 잘하면 40이라는 출신이 좋겠죠. 참고로 이제 선린 인터넷고나 이런 데 유명한 데 많아요. 그래서 개발 쪽에 보면 선린이나 그쪽 몇 개 학교들에 대해서 이미지가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가 좋은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한 해에 뭐 100 몇 명 넘게 개발자가 쏟아진다고 해요. 거기도. 근데 그 이미지를 만들어준 건 사실 한두 명이에요. 업계에서 진짜 잘하는 개발자 한두 명이 선린 출신이더라. 이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40이라는 프로그램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42 학생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겉에서 보는 이미지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해서 그냥 42 프로그램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세요. 뭐 거기에 스튜디오도 있고 막 한다면서요. 뭐 팟캐스트도 찍고 싶으면 찍고, 뭐 아이맥이 있으니까 아이맥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시고, 심지어 지원 안 되더라도 지원되냐고 그냥 물어보고, 뭐 어떤 분야의 개발자 만나고 싶은데 연결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네. 네. 리액트 네이티브는 앞으로 더 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하셨는데, 44비치 유튜브 말고 사실 입코딩이라고 유튜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개발자분들이랑 가끔 하는 유튜브인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리액트 네이티브는 사실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저희 회사 시작한 시점을 보면 2015년에 시작했잖아요. 7월에. 그때 제가 리액트 네이티브로 해보려고 했어요. 해서 샘플 앱을 하나 만들어서 제 개인 앱을 리액트 네이티브로 앱스토어에 올렸거든요. 그걸 하다 보니까 네이티브 개발에 못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이티브 개발도 아니고 그렇다고 웹처럼 하나로 두 개를 짤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속도도 느리고 그때는 플러그인도 내가 다 만들어야 되고, 이럴 거면 리액트 네이티브 하는 장점이 없겠다. 그냥 네이티브 배워서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는 페북도 안 쓰잖아요. 페북도 페이지랑 광고 앱에서만 썼지 메인에서는 안 쓰잖아요.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가 흥할 것 같진 않다. 오히려 저는 플러터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플러터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예.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무국은 언제나 열려 있대요. 많이 활용하세요. 진짜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먼저 제공해 주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뽑아내야 된다 그럴까요? 예. 그냥 42 아카데미 서울을 나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그냥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주는 것만 하지 말시고. 네, 플러터는 어떻게 보냐고 하셨는데 플러터는 좀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왜요? 저 방송하고 있어요. 저 이거 써야 돼. 잠시만요. 혹시 믹스프리 네네. 회사에서 뭐 마이크 녹음하는 것 때문에. 네, 아무튼 플러터는 좀 좋을 것 같은데 플러터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건 그거예요. 사실 내가 네이티브 개발을 하고 싶으면 iOS나 안드로이드 중에 하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터 해보시고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그러면 이제 좀 질문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적어주세요. 지금 에릭이라고 저희 회사 최근에 인턴 하시다가 되신 분이 오셔서 입코딩 유튜브를 홍보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더 없으시면 제가 마이크를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참가자 모두 음소거 해제를 했는데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마이크는 잘 안 들리죠.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제가 원래는 가끔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해드리고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다 소리가 들려요? 지금 다시 음소거 해야 되겠네요. 한번 풀어봤는데 혹시나 이야기하실까 봐 했는데 줌이 잘 안 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고민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주변 개발자들 만날 기회가 없으면 모임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떻게든 찾아서 가서 들어보고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것들 같은 거 혼자 막 고민만 하잖아요. 또 42 아카데미 서울에 물어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 개발자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 돼요. 한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또 이상한 분위기로 가거든요. 한 사람 이야기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좋습니다. 네. 이게 음소거가 또 한 번에 잘 안 되네요. 예, 또 마지막 물어보셨는데 당근마켓 처음에 어떤 문화와 분위기로 서비스를 구현하셨나요? 서비스 개발을 진행 중인데 서비스 개발 초기 하는 회사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했는데 서비스 개발 초기에는 문화 같은 거 생각할 여지가 없었죠. 무조건 서비스를 빨리 만드는 거가 제일 중요했고요. 물론 그 와중에 문화가 따로 필요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초기 멤버들은 다 네이버랑 카카오에서 일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했던 방식대로 일했습니다. 굳이 우리는 뭐 휴가는 어떻게 가고 뭐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좋은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큽니다. 그래서 서비스 만드는 거에만 처음에 한 2, 3년은 집중했어요. 네. 또 세미나 초반에 도커를 도입하면서 그 당시에 도입 안 했으면 지금 힘들었을 거라고 하셨는데 도커 도입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도커 도입은
서비스 서버를 빨리 늘릴 수가 있어요. 트래픽 장애 상황에서. 그리고 서버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띄우고 나면 그냥 잘 돌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뭐 보안 업데이트라던가 혹은 코드가 돌면서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 되던 서버가 점점 안 돼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설치해야 되거든요. 물론 AWS의 AMI 이런 걸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개선해야 될 게 생겨요. 문제가 발생하고. 근데 도커는 그런 게 없었죠. 도커는 서비스가 문제 생기면 빠르게 늘릴 수 있었어요. 웹서버를. 대기업보다 스타트업이 돈 많이 벌어서 좋다고 하셨는데 네이버 있을 때보다 정말 돈 많이 버셨나요?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주식을 다 판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적어도 지금 가치로 했을 때는 연봉도 그렇고 연봉도 초기에는 당연히 작았죠. 스타트업으로 오면서 공동 창업했다고 해도 연봉을 많이 받으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연봉도 네이버에서 받는 만큼 이제 다시 다 올라왔고 다른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젠 다 네이버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드리려고 노력하고 그 외에는 사실 네이버에서는 아마 제가 평생 돈 못 모았을 것 같은데 그거 이상 벌 수 있지 않을까? 회사가 계속 잘 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또 있으실까요? 제가 한 25분까지만 좀 더 기다려 볼게요.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지. 지금 막 회사분들도 가끔 들어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고 개발자 채용 시장은 어떤가요? 물어보셨는데 아마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글 쓴 거 보니까 뱅크 샐러드도 쓰시는 것 같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고 개발자는 큰 회사일수록 앞으로 더 많이 구할 것 같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오히려 고 개발자를 안 뽑을 것 같고요. 수고했죠. 채용 과정에서 코딩 테스트는 저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iOS나 안드로이드 쪽에는 그쪽 담당자분들이 코드 과제를 내주고 하시긴 하는데 그 외 직군에선 따로 테스트 안 하고 코딩 테스트는 이제 프로그래머스가 자동으로 해주는 것만 쓰는데 그것도 참고 자료 정도로만 봅니다. 점수가 높은지 상대적으로 그런 것도 기덥 수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알고리즘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개발 경험이 없다면 알고리즘 실력은 별로 의미가 없나요? 맞아요. 적어도 저희 같은 회사에서는 알고리즘 공부는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알면 좋겠지만 알고리즘만 잘한다고 해서 뽑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당근마켓 운영하면서 중고거래에 대한 데이터도 많이 모여져 있나요? 하셨는데 중고거래 데이터는 뭐 계속 저장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기꾼 잡고 이런 데 쓰고 있긴 한데 내부적으로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술 서적 고르는 팁 있을까요? 하셨는데 저는 사실 참고로 책을 잘 안 읽어서 책을 잘 안 읽는 편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냥 나오면 다 사보시는 분들도 있고 영어를 잘하시면 좋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 사파리 북스 온라인이라고 오라일리 러닝인가 그게 있는데 그걸 연간 결제해 놓으면 새로 나오는 책들이 거기에 다 있거든요. 영어로. 그런 데서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기술서적은 일반적으로는 입문서를 책으로 사고 그 이후부터는 온라인에서 찾아서 공부하는 편입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또 물어보셨네. 코드를 짜다 보면 코드의 질에 대해서 의심이 됩니다. 혹시 클린 코드를 위해 참고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네. 사실 클린 코드를 스타트업 저 같은 경우는 고민할 새도 없이
오늘 짠 코드가 내일 없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라 딱히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그냥 같이 개발하는 분들하고 많이 PR하고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방법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서비스를 많이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다 보면 나만의 클린 코드 방법이 생각날 것 같아요. 내가 겪어보지 않은 클린 코드 방법론의 책을 읽고 공부하는 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좋겠죠? 투자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네. 투자는 공동대표 두 분이 알아서 잘 받아오셨어요. 워낙 인맥이 좋으셔가지고. 맞아요. 그 인맥도 다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냥 카카오 네이버 출신이고 또 한 분은 예전에 싱크리얼스라고 창업했다가 카카오에 매각에 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서비스도 잘 커서 투자를 잘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감사하다고 해주셔서 좋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 보세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코로나가 좀 풀리면 그쪽에 가서 제가 이야기하거나 혹은 뭐 SNS 상으로 물어보셔도 좋고요. 페메는 제가 잘 쓰는데 페북 친구를 잘 안 받아줘서 모르는 사람이면 트위터나 이런 걸로 많이 연락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끊을게요.